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업로드하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매매 이외에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30분 이내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주식 공부는 이미 뭐 할 만큼 많이 했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이 매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하루에 30분 정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죠. 왜냐면 이미 다 해놨었고, 그런 데서 시간을 쓰지는 않고 그냥 이런 이슈들 팔로우업하고 하는 건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기사를 쭉 읽어보는 것들. 그리고 매매도 오전에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AI죠. 주식 투자는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졌죠. 저는 그냥 제가 매매하는 직업적인 그런 관점으로 지금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쭉 기사를 읽어보고 수집하고 오늘의 매매에 영향이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뽑아내는 거 외에는, 물론 제 매매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매매 스타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분봉 차트, 호가랑 체결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편협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은 장중 매매예요. 9시 정각부터 시작해서 3시 반 전에 마무리가 전부 다 됩니다. 대부분은 장 초반에 집중이 돼 있죠. 매매가 장 중반부터는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매를 한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3시간인데 적게는 뭐 30분 안에도 끝날 때도 있고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볼만한 그 공부하는 방법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하고 있는 뭐 이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뉴욕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하는 것들은 보조예요.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 이런 것들이 주력으로 매매에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만약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귀찮지만 해야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귀찮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재밌다라고 하시면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귀찮은 성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소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매매 베이스가 종가 스윙이다, 아니면 종가 베팅이다, 아니면은 쭉 끌고 가는 매매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제가 하는 거보다는 한 2-3배 정도 깊게 파고 드셔야 돼요. 깊게 파고 드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매매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드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는 장중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중 매매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이슈나 테마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죠. 그거는 기본적인 바탕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매매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시점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려면 결국에는 차트랑 호가창의 흐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매매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장중 매매는 무조건 이거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매매법은 무조건 봐야 되는 매매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곳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일단 내가 지향하는 매매 스타일이 뭐냐, 이거를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이 재료를 내가 매매에 적용시키기 매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내가 어려워하냐 즐거워하냐 이런 것도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뭐 호가나 체결이나 이런 것도 보기도 또 힘들다, 침침하다 이러면은 또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런 매매법으로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좀 경험을 해봐야 나한테 맞는 매매가 뭔지가 판단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시려면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하시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도 들이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고 그러면은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주는데 계속 불만만 있어. 휴가 며칠 주냐 이런 걸 따지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좀 내가 투자를 하거나 월급을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시장이 나한테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사실은 대충 하는 사람들한테 주겠냐고요. 그래서 최대한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를 하고 내가 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돼요라고 하면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방송에 오신 분들은 장중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장중 매매를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매매에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 심리를 너무 압박하는 그 공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여러분들을 너무 압박하고 있다? 나 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장중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뭐 깊이 파고들어서 채권 가격까지 알아야 된다? 아니면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국제 유가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가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 파고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금 가격 있죠? 금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금값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지. 금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금 관련 테마가 있어요. 금 관련 테마가 움직이면 그때 한번 매매해봐야 되겠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중 매매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런 것들의 시간을 막 소비하시기보다는 그냥 알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장 초반에 이 종목들의 흐름, 방향성,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HTS에서 모든 게 다 나오죠. 뭐 검색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뭐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을 찾거나 이러시면은 너무나 큰 방향성을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제 방송은 장중 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공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중 매매를 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오시면 절반은 아마 먹고 들어가실 거예요. 뭐 하루에 10만 원 버는 거, 20만 원 버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걸요. 그렇게 꾸준히 쌓아나가는 게 어려운 거지. 장중 매매에서 뭐 분봉상에 뭐 이런 장 초반 매매를 이런 것들 잡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들만 해도 이런 방향성을 충분히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잡아내려고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다른 매매에 기웃거리거나 다른 공부 방법에 기웃거리다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이 매매 패턴을 가지고 꾸준하게 내가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급등주 찾는 검색기는 어떻게 만드나요? 세부적으로 단계를 세워야죠. 어떤 급등주를 원하는지, 기사 급등주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캔들상에 어떤 급등을 하는 걸 원하는지,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의 급등을 찾아내는지, 세분화해가지고 기획안을 짜셔야 돼요. 스스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100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100문장으로. 급등주 찾는 검색기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 안에는 세부적인 100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 100개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의를 짤 때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상대방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하나씩 들으면서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주가 뭐예요? 급등주의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제가 생각하는 급등주랑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급등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급등주란 1분 봉상에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뭐 뉴스는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이게 급등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급등주예요.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획을 짜는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굉장히 유용하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이 난 돈 벌고 싶어요 라는 한 문장이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장중 매매할 거예요, 단타할 거예요, 눌림을 할 거예요, 돌파를 할 거예요, 종가 베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스윙 투자할 거예요, 아니면 장기 투자할 거예요, 단기 투자할 거예요. 이거를 이미 정해놓고 그럼 나는 장중 매매 할게요. 그럼 장중 매매 할 때 오전장 할 거예요, 오후장 할 거예요, 눌림 할 거예요, 돌파할 거예요. 그럼 나는 오전장하고 돌파할래.
그러면 어떤 종목 매매할 거예요? 차트 일봉상 뭐 패턴을 공부할 거예요? 분봉만 볼 거예요? 호가창만 볼 거예요? 뭐 짝꿍 매매할 거예요? 돌파 매매할 거예요? 눌림 매매할 거예요?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나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그럼 나는 오전장 돌파 매매 급등주 할래.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급등주는 뭐예요? 오전장 돌파를 위한 급등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고려해야 될까요? 일봉 고려해야 될까요? 분봉 고려해야 될까요? 뉴스 고려해야 될까요? 거래대금 고려해야 될까요? 등락률 고려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전 장에 뽑아놓은 종목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매매를 할 건가요? 다 세분화하면 100개가 넘겠죠, 여러분? 이렇게 쪼개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쪼개는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매매 방법이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는 정립이 돼 있죠.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매매를 할 거고,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매매를 할 때 저는 돌파를 주력으로 할 거고, 여기에서 제가 보는 요소는 요거고, 그리고 요거 이외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조고,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이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죠. 이 기준이 나오려면 이런 것들을 쪼개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뭔가요? 기준을 세우려면 정말 부단히도 많이 매매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장중 매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안에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준을 세우려면 사실은 매매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으로 계속해서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추가를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의 기준을 세웠는데 한 이틀을 먹히고 3일째 안 먹힌다? 그럼 3일째 왜 안 먹혔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앞에 있는 기준을 또 바꿔 수정해. 그 수정한 다음에 또 적용해보고, 또 수정한 다음에 또 적용해보고, 수정한 다음에 또 적용. 이게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준들이 하나씩 업데이트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생기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생기고,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산으로 가죠.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더 단단해진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이 산으로 가는 거고 어떤 기준이 단단해지는 건가? 산으로 간다는 건 혹시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도저히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왔고 나조차도 사실 이 기준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고 길이 없어지는 순간이 바로 산으로 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숱하게 겪어보시지 않으시나요? 지금 이 산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기준을 정립을 할 때 여기에서 맞지 않는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빼지 않고 추가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출발점은 한 두세 개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종목에는 맞고 어느 종목에는 틀려. 어느 종목에 맞고 얘도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랑 매칭되는 것들이 있는데 매칭되지 않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또 얘가 있네? 그럼 얘도 추가해. 그럼 며칠 또 해보니까 또 얘가 추가돼. 해보니까 또 얘가 추가돼. 기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사항 없이 상승하는 종목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준도 들어가고 이 기준도 들어가고 정말 기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를 종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매를 해야 돼. 이 기준에 다 부합하기니까. 어떤 종목은 기준 3개가 부합해. 어느 종목은 기준 4개가 부합해. 이 두 개를 다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익, 여기서는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손실 하다가 크게 한번 얻어 터지면은 전부 다 손실로 전환.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산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안 됩니다. 버리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기서 또 이 기준에서 뭔가 리스크가 더 많은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하나씩 빼내야 돼요. 기준을 점점 줄여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많은 기준들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딱 남겨줄 핵심들만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은 종목이 나타나면 전부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직 여러분들 안 되시잖아요. 이거를 사실 세우려면은 정말 몇 년 걸려요. 최소 2, 3년 걸릴걸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들도 기법 이런 거 봐도 상관없는데, 그런 거를 보실 때 무작정 따라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저 사람이 왜 이런 것들을 자기 기준에 넣어놨는지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를 먼저 하고 저런 게 실제로 종목들에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41선을 기준으로 항상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기준에 확신이 있어야지 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을 하면 일단 매수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말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예 매수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확립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택 올라간다? 저는 지금 신규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주에 아예 접근 안 하잖아요. 얘가 상한가를 가든 뭘 하든 간에. 만약에 신규주 장세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받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기준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요즘에 뭐 기준 잡을 수 있는 뭐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그런 컨텐츠 많이 올려놨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매매에 적용을 해봐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 기준은 뭐 검색식에서 오지 않고 지표에서도 오지 않아요. 오로지 이런 기준을 세웠던 근거와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운 종목에 대한 기준을 배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매법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매매의 기준은요, 여기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이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 남들도 그렇네?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기준을 세운다라는 생각을 할 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이라도 세워보세요. 거래량이라던가 거래 대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평선이라든가 볼린저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표들은 중요합니다. 근데 나한테 중요한지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지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봐야 될 지점이고, 특히나 당일 매매, 장중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표들은 봐야 돼요. 대응의 근거들이 되는 겁니다. 뉴스 보고 사고 판다? 그런 게 어딨어. 장중 매매에서는 뉴스 보고 살지언정 매도할 때는 그 뉴스만 믿고 매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할 때는 뭐 호가창의 흐름을 본다던가 이런 것도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급락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얼마 이상의 체결이 내려온다든가 프로그램이 판다든가 프로그램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조지표입니다. 뉴스로만 오르고 내리는데 그냥 사면은 자동스럽게 오를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뉴스 만능주의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테마만 열심히 공부하면 막 수익이 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그 테마에 변동이 없는데도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언제 매도할 건데요? 뉴스가 계속 있는데 계속 하락 꽂아버리면 뭐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지점들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할 때와 매도를 할 때 어떤 지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기준들은 매수를 위한 거예요. 매도는 대응밖에 없어요. 수많은 대응이 있는 거죠.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공부하실 분들은 실투스 과제를 열심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고, 새벽 6시에 제가 월화목 하고 있거든요. 월화목 할 때 실투스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